김포 4선거구에서 이번에 재선에 당당히 성공하신 더불어민주당 이기영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재선 의원으로 만나보니까요 훨씬 더 반가운 것 같고 그전과 좀 다른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일단 정면 카메라 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하고 경기도민 또 지역 구민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선의 이기영 경기도의원입니다. 김포 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지역 발전과 또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인 만큼 재선의 무게를 또 감당하면서 더 책임지는 정치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 아주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대 때는 다 교육기획위원회, 전망회 때는 1교육위원회였죠. 계속 계셨는데 이번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게다가 부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자, 일단 뭐 건교위의 목표나 과제 뭐 이런 것들 좀 궁금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좀 배속되신 건 어떠신지. 예. 네, 건설교통위원회에 속하는 교통국과 건설국, 건설본부 그리고 교통공사 이렇게 크게 도민의 이제 그 발이죠, 발과 또 그 도민이 이용하는 교량 또 항만에 이게 걸쳐져 있습니다. 이제 특히 경기도로 보면은 그 출퇴근 시간 또는 통학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도민 편에서 그 편익 차원에서 또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 또 이제 아직도 지지부진한 국지도 사업이라든가 각 시군의 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촉매제 역할을 하려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기영 의원께서도 예전에 도의원 되시기 전에 건설 쪽에서도 잔뼈가 굵으셨잖아요. 네. 그 예전에 그 건설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실 때는 어떤 분야 주로 하신 거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건축 분야와 그리고 일부 도시개발 분야를 잠깐 참여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산업안전 분야도 제가 자격증이 있어서 예, 예. 그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에서 지방의회 의정부문 대상. 상 타이틀이 좀 남다른 느낌이 드는데 어떤 상인가요, 이 상이? 이제 한국을 빛낸 그 의정 대상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각 분야에 그 뭐 자치단체장도 포함되어 있고 국회의원, 지방의원까지 다 포함이 된 부분인데 이제 올해 그 해에 이제 조례라든가 각종 정책 개발 그리고 시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모험적이거나 아니면 돋보였다거나 이런 부분이 됩니다. 제가 받은 상을 스스로 말씀드릴 때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4년 만에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의정 활동 마무리하고 또 다행스럽게도 당선되시고 뭐 이렇게 겹경사를 맞으신 건데 의미가 좀 남다르셨겠죠, 아무래도. 예. 지방선거 직후에 수상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날 또 의회 일정 때문에 수상식에 직접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저희 이제 아내와 아들이 대신 다녀왔는데요. 이제 그런 큰 상을 주셨다는 거는 뭐 실적 때문에 저한테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민을 위한 일정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10대 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쭉 활동하신 말씀 드렸는데 학교나 그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좀 많으시고 그 특별히 이렇게 좀 지역구 학교나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지역구로 보면 한강 신도시 네네. 지역이고요.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사실은 교육과 교통 문제였습니다. 경기도 내에 특히나 이제 신도시가 많은데 그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까지 지정은 됐지만 2기 신도시 입주 시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 또 학교 개교의 지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교육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학교 개교가 지연되고 또 학교 용지가 부족하고 이런 면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투자를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학교 지연이 늦어지면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불편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다음 세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과밀학급 해소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 환경 개선, 교육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교육 문제 관련해서 이제 4년 동안 교육기획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좀 성과도 좀 많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의원이 되자마자 네. 이제 그 중학교 무상교복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때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지금 여론을 한번 듣고자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물 지급 쪽으로 의견이 그랬죠. 모아져서 이제 거기에 힘을 보탠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 제가 자랑스럽게도 개정안을 발의해서 예. 단체호를 또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끔 가다가 이제 학부모님께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무상급식이나 교복 때문에 너무 잘 된 일이다. 그렇게 격려해 주실 때 가장 힘이 나는 거죠. 자, 의정 활동하시면 조금 이렇게 추진하시는 사업이 잘 풀릴 경우에는 보람도 느끼시겠지만 자꾸 이렇게 답보 상태로 이어지거나 벽에 부딪히거나 이럴 때는 되게 힘들고 지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뭐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된 네. 부분인데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급식 경비가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식수 인원 구간, 학생 수 구간에 따라서 한 끼당 급식비 얼마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식재료비와 인건비, 운영 경비가 구분이 돼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학교 현장에서 운영위원회에게 사정을 들어보면 어느 학교는 인건비가 좀 셉니다. 똑같은 1,000명 단위로 봤을 때 예. 어느 학교는 인건비가 좀 작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인건비가 작은 학교는 똑같은 단가기 때문에 식재료비를 더 많이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가 센 학교는 식재료비를 줄이는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걸 급식 경비를 갖다 세목별로 구분을 하자라는 걸 갖다 추진했는데 경기도하고 교육청이 상당히 첨예한 대립을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협력 사업으로 예산을 갖다가 전출을 해줘야 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네네. 교육청에서는 좀 많이 받아야 학교 급식이 원활히 이어질 거고 그래서 대립이 돼 있는데 양쪽을 설득하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순간은 좌절도 하고 했는데 사실 좌절할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도민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을 양 기관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게 좀 미뤄지는 거 보고 이게 과연 맞는 일이냐. 그리고 우리 도민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 하고 양쪽을 다 설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결국은 양쪽 다 만족한 결과는 아니지만 네네. 결국은 올해부터 본 예산은 오. 식재료비와 운영비와 인건비가 네. 분리되게 되게 됐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힘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의정 활동이었습니다. 그 이제 보면 되게 추진력이 있으신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일단 뭐 하나 딱 잡히면 딱 물면 안 놓으시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근데 좋은 의미입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일만 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활동적인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가 좀 힐링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저 같은 그 스타일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체능에 약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예능과 체능이 약하기 때문에 예능감이 일단 있으신 것 같고 예능감도 몸도 다 부딪히고 떨어지고요. 운동도 잘하실 것 같은데. 운동신경도 없는 편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그런 편이라 이제 저는 이제 이거 걷는 거 이제 산길을 걷는 거 등산 좋아하고요. 그리고 좀 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좀 읽는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취미입니다. 뭐 어디 뭐 이게 뭐 구기 종목을 좋아한다든가 잘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대쪽으로 정적인. 등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가. 책은 뭐 어떤 종류의 책을 많이? 주로 이제 인문학 쪽을 제가 많이 읽습니다. 뭐냐면 뭐 교육 관련 상임이었고 제가 건설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쪽 서적을 읽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많이 좀 보는 편이지만 저 인문학 쪽으로 이제 지리의 힘이라든가 좋죠. 예.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뭐 사고 방식이 오히려 인문학 책들이 우리 의원들의 사고를 좀 더 넓히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인문학 쪽 책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보면 4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4년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사실 지역 민원들을
이제 처리하시는 게 좀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오고 지역민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노하우를 4년 동안 좀 만드셨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하시는 편이십니까? 이제 소통이라고 그러면 네. 저도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네. 소통을 열심히 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사실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모든 유권자분들을 다 만나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존재하는데 제가 항상 이제 지역 구민이나 이게 말씀 나누다 명함을 꼭 나눠드리면서 네. 그 말씀을 꼭 드려요. 아무 때나 전화를 주세요. 사소한 것도. 네. 그러면은 이제 받으신 분은 의례적인 말이니까 꼭 네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시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꼭 주세요. 네. 꼭 주세요. 그 말씀드리고 제가 그분의 연락처를 받으면 바로 이제 그날 저녁이라도 늦게라도 한번 전화나 문자를 드립니다. 예. 반드시 주세요. 댁에 가셔도 일의 연속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전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온전하게 4시간이 참 주어지면 좋겠는데 말씀 나온 김에 좀 일주일 정도는 의정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도 그냥 책이랑 등산으로 일주일은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만약에. 아직 생각을 안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안 저한테 해보셨죠? 그런 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있다 그러면 여행을 한번 여행. 예. 뭐 해외로 가고 막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제 차를 끌고 가족과 함께 이제 한적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관광지 위주로만 이제 우리가 네. 휴가나 여행 다니잖아요. 관광지가 아닌 도시 이렇게 했고 이 동네는 뭘 어떻게 해놨나 이렇게 보면서 공부도 되고 또 새로운 세계 또 뭐 해외에만 또 이렇게 모험 사례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국내마다 다 각자 개성이 있거든요. 도시마다 한번 구경을 한번 하는. 산, 바다 어디가 좋으십니까? 기왕 간다면. 저는 산이 좋습니다. 산이 좋으신가요? 등산 말씀하셨죠. 예. 자, 이제 4년 동안 새롭게 이제 또 으쌰으쌰 하셔야 되는데 4년 동안은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건설교통위원회에 온 만큼 제일 먼저 이제 경기도 내 각 지역의 교통 개선 활동과 이제 그 지체되어 있는 국지도 개통 문제를 제일 먼저 네. 신경 써서 하고 싶습니다. 이게 곧 교통도 복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큰 복지이기 때문에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편리한 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하게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의 정신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영 수님 많이 와닿는 분야고 네. 특히나 젊은 세대도 공감을 하는 분야인데 네. 이런 분야에 있어서 공정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뭔가 좀 더 고민하고 네.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재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복지와 그리고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나 지역구 구민 여러분의 행복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오직 도민만 바라보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